매일경제 박윤혜 기자입니다. 예. 미국 연준이 방금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7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예. 이번 FOMC에서는 특히 점도표와 경제 전망과 함께 우수수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뉴욕생명 자산운용 본사에서 윤재성 CIO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연준의 결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예. 총평해 주세요. 예. 오늘은 좀 기대하면서 봤는데 파월이 그렇게 대단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인플로이먼트가 생각보다 좋았고 저번 주 금요일에 금요일 나온 게 좋았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CPI가 조금 더 시원하게 꺼졌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드디어 좀 내려온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넘게 경제가 둔화되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내려오겠죠. 그래서 인플로이먼트 넘버도 숫자도 낮게 나오겠지 했는데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뜯어보면은 리저 그거는 뭐 비행기 타고 호텔 뭐 이런 거는 세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돈 있는 사람들은 돈 계속 쓴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인플로이먼트는 솔직히 정부가 지금 government, local government, education, healthcare 이런 거는 정부예요. fiscal 돈이 쓰는 거고 그래서 좋게 나왔지만 그렇게 막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만 이게 둔화되는 건 보여요. 그래서 오늘 그 페드 연준이 닷 플러스 어떻게 바뀌냐 드디어 제일 중요했고 드디어 내렸지만 마켓은 신경을 안 쓴 게 벌써 예상했잖아요. 그죠? 3번 내린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마켓은 한 번에서 2번으로 주장했고 닷 플러스 보면은 한 번에서 2번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점도표가 좀 더 되게 매파적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장은 한두 번 정도 인하로 예상했는데 지금 5.1%로 한 번 인하로 예상을 이제 점도표가 나왔다 보니까요. 그래도 한 1.5라 그러던데 우리 그룹에 그러니까 하나에서 2번까지 그러니까 8명에서 18명에서 8명 뭐 숫자를 내가 정확히 지금 머리가 안 들어오는데 는 2번.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눠진 것 같아. 한 번에서 한 번이라는 사람, 2번이라는 사람으로 나눠졌어요. 3번은 없어지고. 그런 의미에선 조금 더 마켓이 예상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왔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갖고 주식이 너무 기분 좋게 빵 떠갖고 그 자리를 지금 머물고 있죠. 아침에 뜬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다우는 다 기브업해서 꺼지고 0으로 가 있고 이거 다 택이에요. 금년 S&P에 엔비디아 하나만 S&P의 3분의 1의 리턴이 딱 한 주식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Magnificent Seven이 다 못 간다. 몇 개가 가냐. 뭐 3개쯤이겠지. 근데 지금 진짜로 한 3개가 끌고 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애플 어제 톱3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톱3. 네. 3개라는 걸 내가 뭐 알고 3개가 아니라 그게 그 3개쯤이겠지.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은 애플이랑 엔비디아. 네, 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라고 생각했는데 애플이 어제 빵 뜨는 바람에 지금 애플을 껴주셨는데 애플은 별로 희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애플이 또 지금 세계 시총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6%도 그러니까,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애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난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시 애플을 딱 매력적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희망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대단한 이 희망이 없다는 게 새로운 캐탈리스트. 촉매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뭐 이 연준 결정보다도 CPI가 더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했죠. 아침에. CPI에 하고 빵 올랐던 게 그냥 그대로 연준 보고 유지되는 정도였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CPI를 좀 말씀을 드리면 CPI가 시장 예상보다 한 소폭 0.1%포인트 좀 적게 나와서 말씀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많이 꺾였는데요. 그래서 보면 헤드라인 CPI는 이제 전월 대비 0%, 전년 대비 한 3.3%로 나왔고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뺀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4%로 다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그러니까 드디어 경제가 둔화되니까 뭐 인플레이션 꺾이고,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여름 때부터 우리 그때 꼽치고 그 인터뷰할 때부터 베이스 케이스는 경제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살짝 이게 약해지니까 10년 채권이 한 4.2까지 가지 않을까? 그때 4.7 막 이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3분기 들어가고 연말 들어가서
바이든이 이 경제가 살짝 둔화되고 이러면 엘렉션 문제 때문에 돈을 어떻게 더 뿌릴까 못 뿌릴까 못 뿌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까지 못 뿌린 사람들이 많다고 저 포함돼서 말했는데 계속 뿌려대니까 또 어느 방법을 써서 옐렌을 통해서 돈을 뿌릴까 그게 그냥 궁금하고 또 연말 돼서 트럼프가 엘렉되면 트럼프의 그 타리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채권 이자가 또 뻥 뜰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베이스 케이스는 아니고 4.2 찍고 가고 내년에 4 밑으로 갈 거라고 찍고 가는데 지금 16물이 한 4.3 정도네요. 4.3으로 살짝 다시 올랐어요. 4.2827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4.2 연말을 불렀는데 벌써 4.1을 찍을까 궁금해요. 그리고 그래서 채권도 그때 4.77 찍을 때 엄청 샀는데 이제는 4.2, 4.15 이렇게 되면 TLT가 95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리미로로 걸려 있어요. 팔라고. 그래서 국채 금리 또한 이제 10bp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지금 좀 말씀대로 7bp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너무 빨리 갔어. 뉴욕 증시도 정말 다 상승을 해서 이제 S&P 500은 한 이제 1% 아직은 좀 안 되게 0.7%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이 지금 한 1.4% 좀 꺼졌네 그새. 네, 1% 후반 갔다가 좀 꺼지고 있는데요. 1.9까지 갔더라고 나스닥이 아까. 그러니까요. 근데 연준이 파월이 오늘 대화할 질문도 그렇고 별로 거기서는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오늘 파월의 네. 기자회견은 별로 의미가 없었고.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못 느꼈고 벌써 닷 플랫에서 벌써 답 나왔고 보니까 그 지금 더 큰 질문은 지금 연준이 굉장히 2%가 뉴트럴 레이시라서 5.5 이 레이시 너무 리스트릭티브하다고 말을 하는데 마켓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중립 금리가 2.5%인 건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 뉴트럴 레이시 2%잖아요. 네, 뉴트럴 레이시 2%고 지금 5.5니까 굉장한 리스트릭티브 경제를 둔화시키는 리스트릭티브 자리에 있다고 말 표현을 하는데 마켓은 지금 굉장히 리스트릭티브하다는 느낌을 안 받고 아시다시피 그 옐렌이 그 채권 빌리는 거를 긴 채권에서 T빌로 바꿨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 QE를 한 거예요. 이걸 스텔스 QE. 옐렌은 트레셔리지. 그 페드가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돈을 빌리는 걸 바꿀 때 많은 리포 어카운트 돈이 나와서 TV를 샀어요. 그러면은 마켓에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니 마켓 펀드가 마니 마켓을 포기하고 TV를 사면은 그는 돈이 마켓에서 바뀌는 거라서 QE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리퀴디티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만 리포 어카운트에서 나와서 마켓에 확 돈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게 스텔스 QE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금년 초반기에 막 돈이 막 날라 들어와서 주식이 막 뜨고 이런 이지 마니 이펙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옐렌이 또 뮤지션 같이 또 3분기에 무슨 역할을 해서 바이든 경제를 또 다시 이렇게 막 빵빵빵빵 만들까 그게 궁금해요. 어떤 카드가 있나요, 옐렌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없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도 작년부터 별로 카드가 없을 것 같은데 만들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 경제 전망도 좀 보셨나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경제 전망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약하게 갔죠. 살짝.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GDP를 2.1%로 저번 3월과 똑같이 받고 실업률도 4.0%로. 언임플레이먼트가 내년으로 들어가서 조금 4.1에서 4.2 막 이렇게 살짝 올리지 않았어요? GDP는 살짝 내렸고. 실업률이요? 실업률 4.0. 그러니까 올해는 4.0, 내년은 4.2로 조금. 그러니까 살짝 언임플레이먼트 올라가고 GDP 포캐스트 살짝 내리고 살짝. 그러니까 GDP는 그대로였고요. 거의 저희 3월과 비교해서. 오케이. 근데 실업률은 한 0.1% 포인트 정도 높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여전히 4.0%로 받고, 근데 거의 경제 전망을 안 건드렸어요. 오케이. 살짝. 그런데 파월이 말하기를 CPI를 보고 경제 전망을 좀 뭐 그래도 좀 반영했다라고 했는데도 거의 안 바꿨는데 이런 경제 전망, 연준의 경제 전망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파월이
그러니까 이자를 내리고 싶은 건 확실하고 내리고 싶지만 데이터가 확인을 안 해주니까 못 내렸고 그래서 제가 9월을 예상하는 게 7월 CPI가 그때 다음 FOMC 그날 나올 거예요. 그때 아닌가? 오늘이 그랬고 또 7월에 데이터가 조금 더 확인이 돼서 7월은 너무 이른 것 같고 9월쯤 내리겠지. 계속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번에도. 그게 아직도 맞는 것 같고 그때 한번 내리고 저는 한 번 더 내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계속 경제가 둔화될 것 같아요. 둔화되는 게 살짝. 그러니까 마켓이 너무 좋아하는 게 둔화되지만 soft landing이라 이거죠. 그죠? soft landing의 definition은 뭐 0에서 1% 사이에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The conference speaking 하는데 -1에서 +1이 둘 다 soft landing이래. 왜냐면은 지금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technical negative GDP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technical recession이라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이 measure하기에는 negative GDP는 찍혔지만 너무 살짝 negative라서 경제에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일단 경제가 earnings jobs data가 괜찮고 corporate earnings가 괜찮으면은 뭐 GDP가 네게티브 돼도 살짝 상관없다. 그것도 포함해 soft landing이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아예 뭐 파월은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는 아예 별로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솔직히. 엔딩도 별로 얘기 안 했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도 별로 그렇게 막 그런 걸 꼬집어서 끌어낼 생각도 안 했잖아요, 기자들도. 그래도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좀 최근에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렇게 완화가 인플레이션 될까요? 경제가 좀 꺾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포인트는 이거죠. 3분기 가서 또 무슨 행동을 해서 다시 베이스 케이스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인플레이션 그래서 채권 이자 하지만 어떻게 또 무슨 일을 일으켜서 채권이 깜짝깜짝 놀라서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내려왔다 또 올라갈 때도 좀 게을르게 올라갈 건데 마켓 파티시펜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무슨 행동을 하든 트럼프가 대통령 돼갖고 나는 이제 그 border shutdown하고 illegal immigrant 막 쫓아낼 거야. tariff 10% 다 매길 거야. 이런 말을 진짜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자는 올라가죠. 왜냐면 당장 인플레이션이 그게 확인이 안 되지만 인플레이션은 종간 또 오겠다 6개월 후에. 그런 겁을 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하는 policy가 유지되니까 계속 가겠죠. 이 둔화되는 식으로. 최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4.77 찍고 지금 4.28, 4.3. 그럼 앞으로는 그 선거 전까지는 뭐 저는 아직도 4.2, 4.15 방향 정도. 찍어놨잖아요. 그리고 믿고 오늘 있어요. 또 파월 의장이 이제 고용 보고서,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고용 지표가 좀 가장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가장되었다는 게 네, 그러니까 overestimated, 좀 가장되었다. over exaggerated? 예. 그래서 뭐가? 고용 보고서. employment. 예. really? 예. 그건 난 못 들었네. 그럼 노동 시장은 좀 당분간 그래도 계속 이렇게 탄탄할까요? 요즘 노동 지표가 막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이 노동 시장을 그러니까 봐야 지금 데이터가 될지. 자꾸 혼란스럽게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게 나오고 그러니까 방향이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은 뜯어보면은 아직도 그 fiscal spending의 혜택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쓰니까 봐요. construction 데이터가 너무 세다고 보니까 그거야 infrastructure act. 그러니까 지금 chips act. 그럼 막 chip factory 짓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정부가 세 가지 fiscal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그죠? 돈이 남아 있고 infrastructure, chips act, inflation reduction act. 이게 정부가 금년 들어와서도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방지법, infrastructure, 건설법, fixing roads and 뭐 그런 돈이 construction 데이터 보면은 누가 다 그거를 그 책 누가 써? 정부가 쓰는 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걱정되는 게 저는 real estate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작년에 금년 들어오면은 뭐 많은 은행들이 그
그 돈 빌린 거, commercial real estate 돈 빌린 거 이제 갚아야 되고 refinance 해야 되는데 많은 extension을 줬어요 은행들이. 문제를 미뤘어. 그래서 문제가 없네 하고 사람들이 조금 방심을 하는데 릴렉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 약간 반이민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반이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를 뭐 내쫓고 이민자를 이제 바이든 아니죠. 바이든 덕분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도 바이든도 최근에 이제 멕시코 국경 또 조금 그런 건 선거 때문에 그렇지. 선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금년 들어와서 예상하는 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죠. 누가 벽을 점프해서 들어오는 걸 막 여기서 한 명, 두 명 계산 안 하니까. 2,500명 이상이면 그러니까 뭐 국경을 막겠다. 예상하는 거 보면은 2 to 3 million, 200에서 3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이게 좋은 표시가 뭐냐? 인플레이션, 그 잔 직업들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도와줬어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막 일을 안 하다가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낮은 직업하는 백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네들 직업을 건설 뺏는 쪽 거지. 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돼요 인플레이션에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막고 쫓아내기까지 한다, 테러프 매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좀 심하게 말도 안 되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분의 핵심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테러프 매길 것 같고. 그 보더 셧다운 조금 더 세게 할 것 같고 말로만 아니라. 둘 다는 다 인플레이션을 높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자가 뜨고 그리고 그 corporate tax cut 내년에 expire 돼요. 그 트럼프가 전 대통령 때 기업세 감세를 좀 이제 끝낼 수 끝나요. 내년에 끝나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 다시 또 감세 계속 또 하죠. 네. He'll keep it going. 이렇게 되면은 inflationary하다. 그래서 yield curve가 steepen. 그러면은 그 긴 채권들 이자가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트럼프 정부 때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낮았는데 이번엔 트럼프가 또 되면 인플레이션이 또 막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번 때는 트럼프만이 아니라 10년 넘게 계속 낮았죠. 뭐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도 인플레이션을 못 내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때는 아무도 정확히 왜 그렇게 힘들었냐는 설명이 안 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게 이거는 트럼프 바이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매니팩처링 다 갖고 와라. 코비드 후로 이제 더 이상 그 헬스케어 프로덕트 약 같은 거를 다 인도 중국에서 만드는 거야. 나중에 코비드 때 알고 보니까 그것도 갖고 와라. 왜냐면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인도나 중국한테 의지를 못 하니까. 그리고 칩스 액트는 그거잖아. 만약에 대만 뭐 TSMC 뭐 이런 문제 있으면은 미국이 미국 안에서 뭘 만들어야지. 그래서 TMC가 미국이 아리조나 공장 짓고 삼성은 뭐 텍사스에 공장 짓고 뭐 여러 가지 공장을 미국에다 짓고 뭐 자동차 회사 굳이 그 EV 그 텍스 때문에 중국은 멕시코에 져갖고 이것도 뭐 어떻게 하면 다시 컨트롤하려 그러잖아. 중국이 그 import tax EV 텍스 때문에 멕시코에다가 EV 팩토리를 졌더라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근데 그것도 이제 막아야 되지. 여러 가지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장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로 이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안 꺾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말은 이건 1년 반 전부터 하는 얘기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3년, 5년 길게 잡고 보면은 3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다. 미국의 모든 정책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국만이 아니죠. 다른 나라들도 중국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서로 이제 자기네들이 manufacturing, import manufacturing, chip, medical 뭐 이런 거 중요한 manufacturing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나라든 그 friendly country, 미국이 캐나다랑 어느 정도 멕시코 포함해서 좀 좋게 보고 있죠. 그 대신 중국을 안 좋게 보고 있고 당연히 그런 걸 못 믿고 언제 중국이 뭐 전쟁을 일으키는 뭐 무슨 일을 일으킬 것 같다는 느낌이 나고 그러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 중국만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유럽하고는 좀 자세가 좋은 자세인데 neutral to positive. 근데 트럼프는 또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옛날도 기억하지만 독일에 대해서 좋게 자세를 안 갖고 있었고
한국한테도 우리가 군인들 갖다 놓은 거 너희들이 당연히. 다 돈 내고 해라. 우리가 왜 우리 돈까지 쓰면서 하냐. 그 자세가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테러프도 매기고. 근데 뭐 누가 그래서 30%까지 말로는 했대. 30%는 너무 심한 거고 한 10% 정도 하고 첫째, 둘째. 바이든은 policy로 진짜 정치가니까 policy로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트럼프는 또 거기다 그 비즈니스맨이 나와갖고 니고시에이트 하잖아. 그래서 참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두 분이. 그러면 또 오늘 그 연준의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 QT 속도 늦추겠다 얘기는 뭐 계속 했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좀 별로 없었어요. 네. 내가 알기로는 나는 뭐 우리 그룹 챗에서도 들은 바 없고 별로 이렇게 오늘은 아무도 대단한 뭐라 그러냐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의 반응을 서로 쉐어하는데 별로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 그래도 연준의 그 스테이트멘트 성명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해서 적당한 모데스트한 추가 진전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전에는 좀 그 진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성명서 뭐 좀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연준도 이제 인플레이션 좀 잘 잡히고 있는 것으로 방향은 잘 잡히고 있어요. 네네. 근데 2%까지는 못 갈 것 같다는 게 표시지. 그러니까 뉴트럴 레이시 2%가 아니라 2.5. 그 뉴욕 페드는 작년 여름에 2.5라 그랬는데 아예 3%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윤씨아유님은 9월에도 인하할 수 있을 거고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을 총 2번으로 보시나요? 저는 2번으로 아직도 잡고 있는 게 그러니까 9월에 인하되는 거는 거의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또 무슨 데이터가 확 오르지 않는 한 9월은 확인됐어요. 그래서 못할 이유만 없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다냐? 11월쯤 12월 뭐 그 한 번 더 할 거냐? 근데 제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는 경제는 계속 살짝 둔화되고 리세션은 금년에 안 보이지만 그 방향으로 이게 계속 가고 있다. 근데 이게 뭐 포인트는 이게 6개월 안에 걸리냐, 뭐 1년 걸리냐, 2024년이냐, 5년이냐, 6년까지 미뤄지냐. 왜냐면 돈이 계속 쓰잖아.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돈은 계속 쓸 거예요. 여러 가지로 경제가 둔화되는 게 천천히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고금리 요즘 뭐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뭐 미국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좀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게 리얼 에스테이트는 이자를 막 3번, 5번 내려야지 안심이 되지. 한 번, 2번 내리면은 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은행들이 작년부터 익스텐션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자기네들도 리지널 은행들이 특별히 자기네들도 지금 리파이를 해봤자 돈 빌린 분들이 돈을 리파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막 망하고 막 foreclosure 생기고 그러니까 익스텐션을 시키고 시간을 벌자 그러는데 이제 연장을 했다는 말씀.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해봤자 이제 파월이 진짜 한 번, 2번 내리고 내년에 어떻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릴 수 없으면 오늘 약간 뱅킹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오늘 파월이. 오케이. 하지만 파월이 뭐라 그래도 오케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리지널 뱅크가 이것도 리지널 뱅크 하우싱도 동네마다 다르잖아. 저번에 말한 게 그거잖아. 50주 중에 22주가 좀 힘들어하고 있지 50주가 다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텍사스 동네를 보면은 뭐 달라스, 휴스턴 뭐 여기 조금 힘들지만 overall 튼튼하고 캘리포니아가 문제가 많고 뭐 이런 면으로 이 리지널 은행들이 몇 개가 더 망가질 것 같은데 어느 동네 어떻게 망가지냐 그리고 원인이 뭐냐 보면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동네에 리얼 에스테이트 foreclosure가 많이 생기고 extension이 이제 더 이상 expire되고 끝나면은 commercial real estate 좀 망가지겠죠. 그게 전 미국이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동네 1, 2년 남았나요? 기간으로 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extension 보통 3년 내지 뭐 4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코비드 때부터 시작한 거라서 그러니까 내년 내년부터 다시 문제가 다시 걱정이 되겠죠.
근데 미국 주택 요즘 집값 떨어지지 않고 뭐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근데 하는데. 하우싱은 아직도 모질라고 네.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가 문제고 데이터 센터는 아예 좋고 아직도 더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 빌려주는 분,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하는 분들도 다 그거 갖고 투덜투덜 하는 거 아니야. 아예 그 데이터 센터는 서로 돈 빌려주려고. 그건 튼튼하니까. 그 유가도 오늘 한 78달러 정도로 오늘 올랐어. 예, 오늘 유가도 조금 좀 그치. 소폭 조금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뭐 원자재들 다 금도 오르고 이 기름값은 또 어떻게 보세요? 요즘 그래도 기름값이 잘 잡혀서 오늘 CPI가 좀 잘 잡힌 것으로 기름값은 요새 와서 커머디티 다 유틸리티도 포함해서 잘 됐잖아. 우리 유틸리티 좋아했잖아. 근데 지금 한 달 넘게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막 계속 올라가다가 한 달, 3주 전부터 지금 꺾이고 있어요. 유틸리티 주식이든 기름값이든 커머디티가 다. 그러다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회복이래. 잠잠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는데도 이렇게 꺾이는 거 보면 신기해요. 5월 달부터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이라 그러잖아요. 그 레이버 미국은 근데 진짜 여름에 약간 다 운전을 메모리얼 데이부터 레이버 데이까지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해요. 휴가를 비행기 타고 안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가가 그래도 꺾이는 게 신기했어요. 그만큼 미국은 엑스포팅 오일 하는 나라가 됐고 계속 펌핑하고 아예 사우디 그 오펙이 그 기름을 아웃풋을 줄인다. 유지해야 되니까 이 가격을.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기름은 계속 방향은 일단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인데 그래서 안전해요. 그래서 미국 채권 이자도 이 기름값이 뻥 뜨면 같이 떠요. 지금 인플레가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보니까 기름값이랑 정부 채권이랑 묶여가고 있어. 오늘도 이제 당연히 CPI 보고 비트코인이랑 금이 많이 올랐던데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또 이 둘 분위기도 괜찮고 요거 비트코인이랑 금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은이 요즘 되게 많이 오르던데. 네, 불이 뭐. Right. 금은 리세션도 좋고 그 안전 자산이고 은은 말이 안전 자산이지만 은은 그 인더스트리얼 메탈도 포함돼서 은은 경제가 좋고 인플레이션이 좀 걱정되면 사는 거고 금은 만약 지오폴리틱 문제 있어도 사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도 사고 조금 더 여러 가지 혜택이 되는데 은이 뜬다는 거는 경제에 좋다는 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은은 안 떴어 금이 뜰 때. 그래서 지금 늦게 와서 두세 달 전부터 다시 빵빵 캐치업하는 것 같아 금을.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리스크 애셋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주식이 뜨면 같이 뜨고. 그때 유틸리티주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이제 지금 한 2, 3주 전에 꺼지기 시작했지. 이제 좀 약간 향후 이제 유틸리티주를 이을 또 뭐가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또 이제 그 AI로 좀 많이 떴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뭐 전기, 그렇죠.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자가 내려오면 좋고 두 가지 이유. 좀 이렇게 주목하는 섹터나 이런 거 있으시나요? 지금이요? 요즘. 지금은 아직도 저는 그 텍 벗어나서 미드캡 좋아하고 밸류 좋아해요. 오늘도 러셀 많이 올랐던데 오늘 러셀 한 2%. 2.5? 거짓 2.5. 또 다시 또 1.5로 하라고. 와우. 미안해요. 나 봐야 되겠어. 오, 그렇네. 뻥 떴다 꺼지네. 그러니까 뭐 꺼졌다 봤자 아직도 좋아요. 1.5%. 네, 들뜨는 거지. 하여튼 저는 그 러셀 2000 별로 안 좋아하고 S&P 600 좀 high quality small cap을 좋아해요. 좀 더 했어요. 러셀 2000은 너무 좀 리스키하나요? 네, 러셀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러셀은 1000개가 large cap이고 그 밑에 나머지 2000개가 small cap이고 S&P는 500, 그 사이에 400, 이게 mid cap이야. 러셀은 1000이 다 large래. 근데 S&P는 500, 400, 600. 그러면 그 600이 그 900 빼고. 그럼 S&P, 러셀 2000 맨 위에 있는 600이야. 그렇게 보면 돼요. 오늘 달러도 좀 하락을 해서 달러 인덱스가 한 104 정도? 104, 105 왔다 갔다 하는 달러값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몇 달 동안 이게 다겠지. 저번에 뭐 103인가 103.5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106까지 갔다. 지금 104로 떨어졌다. 지금 옆자리 하고 있잖아. 근데 보니까 계속 옆자리 할 것 같아. 달러가
이제 내려갈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달러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다른 나라 문제인 것 같아. 유럽이 먼저 금리를 내리고 미국은 아직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럼 달러가 약세를 될 수가 없어. 다른 유럽이 더 먼저 이자를 내리니까. 아 그리고 지오폴리틱 문제도 아직도 뭐 지금 큰 사건은 없지만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 파월도 오늘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랑 미국은 완전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예. 별로 이렇게 글로벌 금리 인하 압박을 미국도 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글로벌 인하. 그러니까 요즘 뭐 미국도 이제 내릴 거잖아. 전 세계 일본 빼고 전 세계가 이제 내리는 자세예요. 일본 빼고. 예. 뭐 일본은 이제 올릴 거잖아. 그래서 일본은 아예 거꾸로 가고 있잖아. 너무 약해갖고 지금 헤지펀드, 매크로 펀드들이 다 공격하고 있잖아. 뱅크 오브 재팬을. 그래서 위에다가 할 수 없이 천천히 이자를 올리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조금 빨리 올라서 지금 일본 10년 채권이 1% 위로 잠깐 올라갔다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왔다 갔다. 근데 내년 12개월 보면은 1.2, 1.4까지 가능하다고 많은 그 보험회사 CI들이 그러시더라고. 너무 빨리는 못 올리는 게 그럼 일본 컨슈머하고 일본 은행들한테 너무 안 좋은 타격을 줘요. 그래서 위에다는 천천히 위에다가 센트럴 뱅크 재팬, 뱅크 오브 재팬 센트럴 뱅크 최연대 그분은 천천히 올리고 싶은 이유가 확인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일본 은행이 이번 주 금리 결정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국채 매입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번 주 엔화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엔화가 조금 이제 힘을 얻겠죠. 얻겠다는 게 더 이상. 네. 근데 아직도 이 interest rate differential 이자 차이가 심해요. 아무리 이자를 뭐 0.5, 255, 0.751 막 이렇게 올려도 계속 그래도 미국보다 한참 낮으니까. 근데 포인트는 이게 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는 게 일본 분들이 그러더라고. 1.2, 1.4 되면은 그럼 JGB가 더 매력적이다. 그럼 미국 채권을 들 살 거 아니야. 중국도 뭐 지금 뭐 100 빌리언을 팔았대. 글쎄 조용히 한 지금 1년 동안 미국 국채를. 그리고 일본도 이제 들 살 거고 여러 가지로 그 미국이 이 펀딩 프레셔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앨런이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근데 저번 2주 전에 이자가 뻥 안 좋게 간 게 그 이슈언스. 그 채권을 안 샀잖아. 근데 어젠가? 네, 어젠가 10년물이 또 잘 나왔어. 네. 갔다 갔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엔화는 조금 이제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본 증시는 강해지면 이제 150 쪽으로 가겠지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기대는 안 해요. 근데 금리 이자 올리고 뭐 hopefully 그 환율이 조금 150 그래도 수출은 잘 되고 뭐 이러지만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게 좋게 보고 있지만 그 제일 크게 갖고 간 게 일본 주식이었는데 작년 4월부터 5월 말에 우리 그 팀 미팅에서 좀 줄였어요. 뭐 반 정도 넘게. 굉장히 크게 갖고 왔었어요. 니케이 지수 얘기해 주지 않았냐?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 포지션이 그 벤치마크보다 세게 가고 있는데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보면은 조금 한 박자 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BOJ가 우리는 이제 조금 더 higher yield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되는 이유가 valuation도 착착하고 일본은 2013년에 그때 이거 지금 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뭐 힘들게 올라왔는데 PER, per는 아직도 똑같아요. 아직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착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싸고 환율도 약해서 엑스포트가 잘 되고 그러는데 뭐 다시 150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150 이상 150보다 더 약하게 못 간다. 150 넘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치. BOJ가 지킨다. 그러더니 금년 2월에 와서 넘어버렸. CIO들이 150 아니고 160을 지킬 거다. 그리고 진짜 160을 지켰잖아. 근데 다시 150 방향으로 가봤자 그런데 그러면 주식이 조금은 기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나서. 일본 증시가. 네, 그래서 우리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좀 take profit 하자. 그리고 줄였어요.
또 중국 증시도 좀 저렴하잖아요. 네,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정시는 저번에도 물어봤을 때 hopefully 똑같은 답인데 너무 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가 뭘 할 것 같다는 말 계속 지금 금년 들어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하는데 별의별 그렇게 재밌는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거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주식이 너무 싸다 보니까 사도 되겠지 말은 했는데 저희는 안 사요. 그래도 싼 맛에 사고 다른 싶어요. 게 좋은 게 워낙 많은. 그것도 그거고 미국 투자가 입장에서 중국을 그렇게 막 길게 좋게 안 보니까 우리가 뭐 오늘 내일 주식 투자 갖고 막 돈 벌 생각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초이스들도 많으니까 굳이 중국을 사야 되냐. 그래서 안 샀지만 가격은 매력적이라고 저번에 6주 전부터 하긴 했어요. 그죠? 보면 이제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유럽 모두 다 기준금리 인하했는데요. 벌써 했어요. 네. 한국은 언제? 한국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데이터 나오면은 저는 한국 분들한테 들은 거지. 제가 한국말 잘 못 알아듣으니까 뭐 그 BOK 이런 거 듣는 게 직접 듣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생기면은 미국보다 먼저 내리는 거는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저는 9월이 좀 확신이 되는 것 같아. 그럼 BOK 미팅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8월 달 언제 있으면은 그때 조금 자신감을 찾아도 되겠죠. 한국도 조만간. 좀 유럽 얘기도 해볼까요? 어떤 유럽 뭐 영국 경제는 요즘 좀 살아나고 있나요? 뭐. 영국은 하도 막 심하게 깨져서 회복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유럽은 자꾸 헷갈리는 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이 저번에 내가 한 말이 중국을 사는 것보다 중국 회복에 유럽이 도움이 될까 해서 만약에 중국이 좀 괜찮을질 것 같으면 유럽을 사겠다. 유럽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 회복 통해서 유럽이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독일 같은 매니팩처링 나라는 관심이 이제 더 이상 없고 아예 스페인, 투어리스트 아직도 그쪽을 그리스. 좋아한다. 그리스. 근데 스페인 미드캡 스페인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영국은 하도 깨져갖고 얘는 조금 오를까 하고 많이 뜬 것 같아 금년 와서. 스페인이 왜 요즘 스페인? 거긴 투어리스트 나라고 많이 리스트럭처링이 잘 됐고 이탈리아랑 다르게 스페인은 회복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근데 독일은 아니고요. 독일은 계속. 독일은 그러니까 지금 I'm talking 3년 뭐 이렇게 길게 봐서 그렇게 매력적이게 안 느껴진다고요. 캐탈리스트가 뭐냐 이거야. EV로 가는데 독일은 그것도 잘 못하고 중국이랑 또 EV 전쟁을 하면은 독일이 질 게 더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머세디스든 뭐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데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라 그러잖아 머세디스는. 근데 뭐 한국은 뭐 솔직히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신기하지만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독일 자동차 회사들한테. 아우디랑 아우디도 중국 베이징 가니까 거짓당하고 웬만한 차들은 아우디던데 한국에 머세디스가 많은 정도로 중국 가니까 아우디가 많던데. 뭐 일단 둘 다 독일 차. 그럼 오늘 좀 다시 애플이 좀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오늘 6% 찍으면서 다시 또 3위였다가 지금.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빅테크 주가는 또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안 좋게 생각해요. 하여튼 이게 우리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저번에도 엔비디아도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 이것도 저번에 6주 전이야 거짐. 3개월 주식을 사라 그러면 사겠다. 1년 사라 그러면 안 사겠다. 그 얘기를 하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은 모멘텀이 너무 세서 주식은 올라가요. 근데 1년 후에는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나 낮은 자리가 있냐 그러면 저는 낮은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하는 말이 이제 빅테크 이렇게 쏠린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다. 그쵸. 1999년보다 더 쏠렸어요. 그때 톱 10이 뭐 20몇 프로면 지금은 34%뭐 이렇게 심하더라고. 톱 10이. 네. 그렇죠. 요즘 뭐 그리고 오늘 탑 3도 S&P 500에서 20% 비중을 그러니까 뭐 톱 3든 톱 5든 톱 10든 표현을 여러 다르게 하는데 무조건 다 쏠린 거예요.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듯이 엔비디아가 S&P에
500 중에 엔비디아 한 주식이 그거를 한 35%가 다 엔비디아래. 아, S&P 500을 거의 이끌어. 네. 그러니까 그래도 엔비디아는 어떻게 앞으로 비싸지만 계속 갈 것 같지 않아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근데 진짜 미국 주식은 좀 모멘텀을 한번 타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모멘텀 무시 못하지만 모멘텀을 언제 포기해야 되는 거는 다 각자 하고. 그래서 오늘 아예 그거를 내가 누가 보내줘서 봤어. 그 페더럴 테니스 선수, 자기가 자기 인생 동안 80%의 게임을 이겼대. 하지만 그 테니스는 세트가 있잖아 밑에. 네, 네. 그 인디비주얼 세트로는 52%밖에 못 이겼대. 그러니까 이겨야 될 때를 이긴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다이버시파이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헤지펀드 포함해서 오늘 헤지펀드 그 밀레니엄 사람들 그러잖아. 밀레니엄의 골은 55% 위닝. 그리고 다들 여러 가지 조그만 투자를 많이 하니까 55%만 이겨도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조금 다르게 그냥 올린 엔비디아. 하나 딱 맞춰야 되죠. 그건 운이에요. 운으로 돈 벌려니까 롱텀 안 돼요. 리피트빌리티가 없어. 헤지펀드를 좀 요즘 어떻게 보나요, 시장을? 헤지펀드 쪽. 헤지펀드 펀드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헤지펀드는 막 무슨 큰 주식을 막 빵빵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조그만 트레이드를 많이 해서 55%만 자기네들의 골이 55%, 투자한 거에 55% 이기고 45%를 지면은 돈을 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이런 한국 분들은 난 테슬라 사서 난 완전히 대박 났어. 그런 사람이 있다 보면은 눈물 흘린 사람도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말 아무도 안 들어요. 왜냐면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사서 돈 많이 번 분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이건 투자의 방식이 아니다. 올해까지 가지고 갈 투자 전략은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금년 와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부터 그 파이낸셜 좋아했다 그랬고 1월 2월에 작년 말부터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는 6주 전인가 7주 전인가 뭐 그때 유틸리티 쪽으로 많이 샀다 그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갈 만큼 갔고 채권 이자도 4.77대 TLT 87% 때 샀고 그것도 표현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팔고 이제 나갈 거.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지 막 빵빵 내 다음에 뜰 뭐 10배 10배거라 그러잖아 미국에서. 무슨 주식이 다음 주식이 10배 뜰 거냐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은 답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해.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재미없어요. 아니요.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볼게요. 그렇죠. 오늘 윤재성 CIO님 모시고 이제 6월 FOMC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무님의 이렇게 반짝이는 인사이트가 이제 투자자 여러분한테도 좋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